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건설업 쪽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정말 수없이 회사를 이제 부도도 내시고 그 채권자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제가 30살 될 때까지 집 이사를 27번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저랑 제 남동생의 아버지랑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문 열면서 다짜고짜 이제 채권자들이 두 분이서,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막 주먹 다짐도 하고 막 옷 다 뜯어지고, 저랑 제 동생은 무서워서 막 구석에서 울면서 있었고, 대학교 와서도 계속 저희 아버님이 좀 부도를 내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부도 내시고, 말 안 되는 집구석 좀 제가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라도 좀, 단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 강한 원초적인 생각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데이론 카페 대표이사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8년 전에 이제 평범한 이제 건설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만 6년 정도를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재테크로서 병행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무인 카페라는 한 카테고리를 창업을 하고 3년 전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론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 법인 대표가 됐는데. 처음 얘기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음,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독서도 좋아하고, 원래 사람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이 인류 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원래 관심이 많은 성향이기도 한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보다 훨씬 더 불우하고,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뭐 제가 더 그분들보다 더 못났고 그런 걸 떠나서, 저도 사실은 아마 책에는 다 표현이 돼 있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하고, 그냥 저 정도면은, 제 이제 이름이 이동건입니다만, 동건이 뭐 다 그래도 뭐 안락하게 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외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건설업 쪽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정말 수없이 회사를 이제 부도도 내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30살 될 때까지 집 이사를 27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한 동네에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뭐 오랫동안 그 고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삶일 텐데, 저는 아버님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채권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집을 이전을 한 이제 그런 이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교육계에서 그냥 공무원으로 계속 계셨었고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을 사셨는데, 반면에 아버님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머님의 어떤 교육관과 부부간의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이 내리 자식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떨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명분 하에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 버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만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11조를 아직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지만 그 어떤 종교적 신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면서 올곧게 사랑을 주시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부부간에도 힘들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어떤 그런 풍파를 조금 커트를 하시면서 오로지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일념으로 희생적인 삶을 사시면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에피소드가 또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원래 그때 전교회장이었거든요. 6학년 때 전교회장이었는데,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되게 밝고 명랑한 친구였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일화 중에 하나가 책에 나온 일화인데, 막 회계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막 이제 뭐 어떤 관계가 있었나 보죠. 채무 관계가. 그래서 막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저랑 제 남동생의 아버지랑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문 열면서 다짜고짜 이제 채권자들이 두 분이서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저도 이제 결혼했지만 아실 거예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아가 덜 성숙했을 때 그때 그 본 모습들,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전달되는 그런 감정의 정서들, 그리고 뭐 그때 그 냄새,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릴 때는 이렇게 씻기 힘든데 아직도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생생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막 옷 다 뜯어지고 저랑 제 동생은 무서워서 막 구석에서 울면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또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계속 학급 회장도 하고 정기회장, 반장,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학회장 뭐 이렇게 좀 리더십도 있었고, 원래 친구들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스형 기질 리더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고 유두리 있게 좀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좀 중심을 제가 좀 제시하는 스타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대학교 와서도 계속 저희 아버님이 좀 부도를 내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부도 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책에 보면은 원래 미국 로스쿨을 입학하게 됐고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3번 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안 됐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돈이 있어서 또 유학이라도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학생이라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쌈짓돈 막 집안 다 털어서 보낸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류 중에 하나였고, 좀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 해서 전문직을 제가 법조인이 되겠다고 20대 때는 꿈을 갖고 갔다가 왔지만 잘 안 됐고, 돌아오니 뭐 어머니 이제 은퇴 자금 다 들어가 있고 아버님은 완전히 이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는 30이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입사를 하면서 도저히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집구석 이 말 안 되는 집구석 좀 제가 좀 바꿔봐야겠다. 그때 굉장히 그 강한 이 열등감도 많았고, 그때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는 분들은 아마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게 제 팩트였고,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어떤 부에 대한 궁극적인 열망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작은 샘물이라도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저의 소시적 생활은 여기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창업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네. 창업에 앞서서 사실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건 아니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유가 되셨으면 좋겠는 게, 20대 때는 나름의 이 학업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그 기준, 뭐 전문직, 뭐 어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이런 거에서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고, 급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생존 본능, 그 급여 외에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고민 속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게 됐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집을 수리하면서 전세 주고, 이제 예상이 집값이나 이 지가가 오를 만한 곳에 투자를 해서 급여 말고 어떤 자산의 형태로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은 제가 했었던 상황이에요. 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동부건설에서 이제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 우리 그 대표님도 투자를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선택했던 거는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분이고,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2년마다 전세가 나오고, 전세 상승분으로 또 투자를 하고, 지금이야 물론 갭 투자라는 그 워딩이 너무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만연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집을 수리를 해서 임차인분들한테 임차 공간을 제공을 하고, 공간 임대로서 사실은 원래는 또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이렇게 투기성을 하면 잘못됐지만,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밑바탕으로 좀 기반을 쌓다가, 궁극적인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CD가 엄청 많아서 막 부동산을 막 다 현금으로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은 없지만
이제 제 신용 대출을 다 끌어서 집을 한 채, 두 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금융 비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뭐 소비, 그다음에 부모님께 드리는 거나 뭐 그 외에 신변잡기적인 소비를 하다 보니 현금 흐름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직장인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 400 물론 뭐 200, 300 버신 분도 있고 뭐 나는 좀 능력이 좋아 4, 500 그 이상 되신 분 급여 생활자도 많겠지만 결국은 급여라는 그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에 좀 너무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도 그러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 목마름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라도 좀 단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 강한 원초적인 생각이 창업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오셨어요. 네.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 달 전에 출간을 한 책은 타이틀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무인 카페 데이롱이라는 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영리의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제가 책을 출판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자라온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양명이죠. 그 기준에 누구보다도 부합되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 안에서의 자라온 성장 배경인데 그거를 좀 떨쳐버리고 일반 직장인의 삶에서 재테크와 투자와 그리고 제 스스로의 어떤 그 바운더리 그리고 우물 안에 어떤 개구리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업의 아이템이 무인 카페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브랜드를 설립을 했고 이 브랜드 카페가 어떻게 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글로 좀 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도 없지는 않지는 있겠지만 책을 읽어보시는 독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앞으로 삶의 방향 뭐 지침까지는 좀 거창하겠지만 이제 같은 세대 제가 이제 37이거든요. 37살 아마 3, 40대 그리고 20대 분들한테 좋은 좀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